안녕하십니까, 영재쌤입니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좀 멘토링 시간으로 선생님이 좀 상당히 좋아하는 단어인데 배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배려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세요? 참 이게 배려라는 단어 들으면 참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그런 좀 느낌이 좀 있죠? 저는 배려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해요. 상대방의 시간적, 신체적, 정서적 에너지를 아껴주는 일련의 모든 행위를 저는 배려라고 정의를 합니다. 실례로 이런 거죠. 선생님이 이제 뭐 좀 마트에서 장을 좀 많이 봤어요. 그 장을 좀 많이 봐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두 손 가득 예, 그 짐을 들고 이렇게 마트를 빠져나와서 나가려고 하는데 출입문을 열려면 제가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하면 제가 그 두 손 가득한 짐을 바닥에 내려놓고 다시 문을 연 다음에 등으로 그 문을 고정시킨 다음에 다시 또 짐을 들어서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를 보고 있다가 제가 이제 막 끙끙대기 전에 문을 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미리 열어주면 제가 너무나 수월하게 출입문을 통과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시간도 아낄 수 있고 신체적 에너지도 아낄 수 있고 얼마나 제가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 그 출입문을 통과하겠습니까? 또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막 건물을 들어가서 저 엘리베이터를 반드시 막 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때마침 문이 점점점 닫히고 있어요. 만약에 문이 쾅 닫혔으면 저는 제가 너무나 급했다면 계단을 뛰어 올라가든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든 해서 저의 또 시간적, 신체적, 정서적 에너지가 또 이렇게 낭비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열린 버튼을 저하고 눈이 맞아서 열린 버튼을 이렇게 눌러줘서 제 선생님이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무사히 안착할 수 있다고 하면 상대방의 그 작은 행위로 말미암아 저는 시간도 아끼고 뭐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그런 불필요한 신체적 에너지도 아꼈을 거고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고 안도감을 느끼겠습니까? 저는 그런 게 배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사회가 참 차가워지고 냉정해지는 거에 보면 상대방에 대한 이 배려심이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상대방 배려한다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짐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출입문을 이렇게 열어주는 거 끽 해봤자 한 뭐 5초, 길어야 10초.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상대방 막 이렇게 급하게 뛰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열린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는 거 3초, 뭐 길어야 5초. 대단한 행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배려를 받은 사람은 가장 그걸 느낄 것 같아요. 참 되게 안도감과 예, 안도감을 느끼고 되게 마음이 평안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제가 또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내리사랑이라고 이렇게 정말 모르는 제3자한테 이렇게 배려를 받은 사랑이 있으니 자신이 이제 반대 상황이 돼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면 자기가 받은 기억이 있으니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배려하는 행위를 베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참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뭐 하든 말든 참 관심 가져주는 게 좀 관심 안 가지고 이렇게 속된 말로 이렇게 무시하고 관심 가지지 않는 그런 좀 이렇게 차가운 사회가 된 것 같아서 그게 가장 또 안타까운 것 같고 그래서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는 아날로그 감성을 가진 그리고 사람 향기가 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점점 더 찾게 되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귀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를 좀 또 다른 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요런 얘기 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학생이면 뭐 공부 실력, 뭐 직장인이면 업무 실력을 키운다는 거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있을 건데 이거를 이제 시간하고 신체적, 정서적 에너지 관점에서 신체적, 정서적 에너지 관점으로 보면 결국 실력을 키운다는 거는
내가 해야 되는 일에 불안과 걱정을 없애는 것이 실력을 키운다는 것과 또 다른 동의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죠. 나에게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프로젝트가 딱 떨어졌는데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나 실력이 없으면 그때부터 나는 내 삶은 이제 이것들이 지배를 하죠. 걱정, 불안, 염려, 그리고 이에 따른 식은땀.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내 삶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프로젝트가 나한테 주어졌는데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나 실력이 있으면 이런 걱정이나 불안이나 불필요한 염려는 불안이나 염려가 내 삶을 지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실력을 키운다는 거는 나 자신에 대한 배려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서두에서 배려를 제가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상대방의 신체적, 물리적, 상대방의 시간, 신체적 에너지, 정서적 에너지를 아껴주는 모든 행위가 배려라고 했죠. 그런데 이 배려를 상대방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배려를 나 자신한테도 배려를 베푸는 것이 결국은 실력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실례로 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저하고 같이 좀 이렇게 근무했던 동료가 있었는데 직급이 저보다 좀 아래인 친구였어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런 걸 저런 걸 시키면 이렇게 저렇게 거짓말하거나 핑계를 대면서 그 업무를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친구에 대한 어떤 신뢰나 혹은 좀, 이 친구가 업무 실력이 좀 안 좋구나. 그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하겠지만, 스스로 그 업무를 감당하지 못한 그 친구는 스스로 매 순간순간 걱정되고 불안되고 자신감이 없고 저를 볼 때마다 이제 피해 다니고 그렇게 아마 행동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실력을 키운다는 건 뭐냐면 그런 거랑 같은 얘기인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력을 키운다는 게 결국은 배려라는 행위를 하는 건데 이건 누굴 위한 배려다? 나 자신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분야의 실력이 갖춰지면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같은 리듬이죠. 시간하고 신체적 그리고 정서적 에너지를 많이 아끼게 될 거고 불필요한 걱정이나 염려가 제 삶에 이렇게 침투하지 못하겠죠. 어떻게 보면은 실력을 키워서 내 자신에 대한 배려심이 점점 커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을 지키는 길이고 그렇게 조금 내 스스로에 대한 배려가 갖춰진 사람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겨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로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배려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멋있는 단어 같아요. 멋있는 단어 같고, 그리고 지금 점점 디지털 세상이 되고, 좀 이렇게 차가워지는 세상에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이렇게 한 단계 더욱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단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선생님이 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또 생각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죠. 영재쌤이었습니다.